자, 우리가 이제 뒤쪽까지 쭉 진행을 하다가 가운데 빠져있는 보호 모형을 하나 들어온 건데, 보호 모형의 포인트는 껍질입니다. 껍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뒤쪽을 하면서 알았다시피 수소분자에서는 오비탈 개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1s, 2s, 2p, 3s, 3p 에너지 준위 차이 나는 거 했었잖아. 근데 수소랑 나머지 다전자 원자들을 비교했을 때 수소 원자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1s랑 2s랑 2p가 차이가 없었잖아. 수소는 오비탈 개념이 없고요. 수소는 오로지 껍질로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수소를 지은 나머지 원자들의 경우에는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오비탈 개념이 거기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거든. 나 그거 샀니? 그 약속에 있는 거 맞지? 네. 거기밖에 없더라. 딴 데 가면 못 봐가지고. 자, 그럼 다시 와가지고 수소에서 보는 거야. 수소는 이거는 오비탈 개념 이전의 내용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뭘 했냐? 수소한테 에너지를 막 주는 거지. 그럼 수소가 에너지를 내르는 받아 먹을 거잖아. 에너지를 받아 먹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를 측정을 해봤어. 측정을 해봐가지고 이제 러더퍼드 모형과 반대되는 거. 러더퍼드는 전자가 쏟아질게 이렇게 돼 있다고 했는데, 보호는 전자가 어떤 동심원을 이루면서 특정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아무거나 에너지를 다 흡수하고 방출하는 게 아니라 특정 파장만 흡수 방출한다라는 거를 제안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먼저 통합과학 수준에서 설명을 하면은, 통합과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자, 1층, 2층, 3층 괜히 좋았네. 1층, 2층, 3층이 있으면 1층, 2층, 3층에 고유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게 돼. 그러면 이제 예시를 들게. 1층의 에너지가 50이고요. 2층의 에너지가 70은 너무 많아. 잠깐 120이고요. 3층의 에너지가 210이에요. 그러면 내가 1층에서 2층으로 가려면 얼마를 더 먹어야 돼? 70을 더 먹어야 돼. 그치? 60만 먹으면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대로 1층에 머물러야 돼. 이게 불연속적 에너지 준위의 포인트야. 1층에서 3층으로 한 번에 가려면 얼마를 한꺼번에 먹어야 돼? 60을 한꺼번에 먹어야 되고요. 다 됐어? 네, 그러면 조심히 가세요. 문제 정리해서 보내줄 테니까 똑같이 풀고, 평일에 질문할 거였으면 얘기하고 오고, 이렇게 가려면 얼마를 먹으면 돼? 90을 먹으면 된단 말이야. 다음에 내려올 거야. 이렇게 내려오면 얼마 뱉는 거야? 160 뱉어야 돼. 이렇게 하면 얼마가 뱉어? 70을 뱉어. 그쵸? 요거 합니다. 오늘. 근데 50, 120, 210은 내가 임의로 준 숫자들이잖아. 이게 보호가 수소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임의의 값이 아니더라. 특정 값을 가지더라. 그래서 그 특정 값을 가져가지고 이제 숫자 계산이 조금 들어가는 게 있고, 막 그 숫자들 간의 관계가 있고 그렇겠죠. 괜찮나요?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임의로 한 거고요. 얘가 실제 수소의 에너지 준위를 계산을 이 사람이 한 거, 시험값이야. 계산을 해봤더니 2의 n층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킬로줄 퍼 몰의 값을 가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이게 우리 너는 이용자를 만나왔구나. 이게 에너지 같은 경우에서 좀 마이너스 개념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우리는 최저점이 몇 점이야? 빵점이잖아.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렇지? 가장 미니멈한 상태를 빵점이라고 잡아. 그 다음에 위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시험이 최고점이 70점짜리 시험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 너네 본 적은 없니? 저기 서울에 수업할 때 수행평가 30% 들어간다고 애초에 중간고사를 70점, 그러니까 중간기말 70점 만점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중간 70점, 기말 70점, 수행평가가 이제 60점 해가지고 해서 합산해서 200점.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게 깎아가지고 100점으로 환산해가지고 100점으로 해가지고 곱하기 70에서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70점 만점으로 해서 애들이 좀 수행평가 점수를 더해가지고 자꾸 풀려서 가져와. 그러니까 25문제 중에서 하나 틀리면 96점이잖아? 근데 70점 만점이면 한 문제 몇 점이 2점이거든? 2점 문점이 돼가지고 수행평가 다 맞았으니까 97.5점에 뭐 이렇게 갖고 온단 말이지. 어쨌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낮은 레벨 빵이라고 하고 최고점은 조금 바뀔 수 있는데, 여기 에너지를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선호해. 에너지가 제일 많이 있을 때를 에너지를 0이라고 잡는 거야. 내가 여기서 에너지가 어떻게 들어오냐? 마이너스로 책정을 해. 그래서
수소 원자의 경우에도 전자가 달려있을 거 아니야? 이 전자한테 내가 에너지를 많이 가하면 전자가 어디로 가? 도망가지 않겠니? 이거 우리 화학과학에서 배웠어. 3000켈빈 38만 년일 때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있었잖아. 3000켈빈일 때 수소 원자핵에 전자가 달라붙은 거잖아. 3000켈빈보다 뜨거우면 다시 떨어지겠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수소 원자의 에너지를 가하면 원자핵으로부터 자꾸 에너지 흡수해서 멀어지고 하고요. 전자가 완벽하게 떨어져 나갔을 때 에너지를 우리는 기준을 얼마라고 잡냐? 이때 기준을 0이라고 잡는 거야. 이때 n은 무한대. n이 층수야. 전자가 무한대에 있다는 건 전자가 아예 도망갔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때 0줄이라고 잡습니다. 그러면 가장 안정할 때는 몇 층에 있을 때야? 1층에 있을 때지. 1층에 있을 때 에너지를 마이너스 1312kJ/몰이라고 잡아요. 그리고 이 1310이라는 게 고정돼서 반복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n제곱분의 2k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문자로 치환하는 거야. 그러면 1층의 에너지가 이거야. n은 1일 때가 이렇게 돼. 2층은 에너지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310. 그쵸?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4는요 어디에 달려있냐? 여기에 달려있다. 여기가 n은 2일 때. 이때 에너지는 마이너스 4분의 2k가 된다. 그쵸? 3층은 어디 있겠어? 뭐 이쯤 있겠네요. n은 3일 때 얼마가 돼? 마이너스 9분의 2k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왼쪽에 우리가 했던 요 층수가 이제 바뀌어. 1층이 50이 아니라 마이너스 2k가 되는 거고요. 얘가 얼마나 돼? 마이너스 4분의 2k가 되는 거고요. 얘가 얼마나 돼? 마이너스 9분의 2k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2k가 반복이 되잖아. 이 뒤에를 내가 좀 원하는 형태로 바꾸면 나는 이거를 4분의 1 2k 그 다음에 9분의 1 2k 이렇게 놨으면 좋겠어 사실. 괜찮나요? 요게 첫 번째 표기입니다. 얘도 갖다줄게. 자, 우리 화학은 또 이어서 봅시다. 그래서 1층과 2층과 3층에 에너지 준위가 걸쳐져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빨간색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를 계산한 것처럼 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1층에서 2층으로 가려면 그럼 에너지 차이가 얼마야? 이만큼의 간격이 얼마야? 4분의 3 2k. 그치? 여기서 이렇게 얼마입니까? 4분의 1의 2k. 근데 봐봐. 그러니까 이게 층수가 중등하지가 않아. 1층에서 2층 가는데 4분의 3인데 2층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게 4분의 1밖에 안 돼. 그렇지 않아? 그럼 2에서 3이나 2에서 4나 2에서 5나 2에서 6이나 전부 다 2에서 무한대보다 조금 낮을 거 아니야. 층수가. 요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만 더. 봐봐. 2층에서 3층 가면은 2를 빼면 되겠네. 빼면 얼마야? 36분의 9 빼기 4, 5가 됩니다. 2층에서 3층의 간격이 36분의 5거든요. 3층에서 무한대가 36분의 9분의 1이잖아. 36분의 4밖에 안 된다. 얘도 어때? 한층 딸깍 올라가는 게 나머지 위에 거 다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볼 때 이 낮은 층의 에너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자, 그럼 뭘 해볼 거냐? 에너지 준위를 먼저 계산을 해볼 거야. 보통 흔하게 나오는 게 4층까지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야. 그래서 내가 제시한 거를 한번 계산을 해봐. 봐봐.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 무한대에서 1. 그 다음에 3에서 2, 4에서 2, 무한대에서 2. 마지막이 4에서 3, 무한대에서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에너지 준위를 계산을 해봅시다. 근데 사실 얘가 3개는 무한대에서 1층까지 오려면 2K가 들어.
2K잖아. 그치? 얘는요 4분의 1의 2K고요. 이 친구는 9분의 1의 2K야. 내가 에너지가 무한대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마이너스 2K가 되려면은 이만큼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 다 간격 계산하는 거거든. 간격 계산하는 거. 그럼 위쪽에 있는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의 에너지 주기를 계산해 에너지의 차이를 계산해 봅시다. 저 에너지 차이만큼 흡수하고 방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시켜보냐면 여기에 나오는 수치가 문제에 고스란히 나오거든. 근데 요즘에 이게 케이스가 두 가지야. 그 숫자 계산까지 안 시키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알아두면 많이 도움이 되기는 해. 왜냐면 이게 에너지 그대로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가 아까 얼마였지? 4분의 1의 2K였지? 자, 2에서 1이 4분의 3 2K입니다. 그치? 3에서 1, 9분의 8 2K죠. 그치? 얘는요, 16분의 15 2K입니다. 맞나요? 얘는 어때? 3에서 1은요? 36분의 5 2K야. 얘는요, 16분의 3 2K가 됩니다. 그쵸? 얘는요, 16 곱하기 9분의 7 2K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근데 우리가 약간 경향성을 보면 이거거든? 자, 1층으로 오는 애들 중에서 제일 약한 애가 누구야? 2에서 1이죠. 그렇잖아. 내가 떨어지는데 2층에서 1층 떨어지는 게 제일 1층까지 떨어질 거야, 목적지가.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게 간격이 제일 낮을 거 아니에요. 이거 계단 간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계단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식으로 계단이 있는 거야. 2층에서 1층이 엄청 높아. 위에 거 다 합한 것보다 2에서 1도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3에서 2층까지 떨어지는 것 중에 제일 약한 게 3에서 2잖아. 그치? 3에서 2까지 간격이 36분의 5거든요. 무한대에서 2가 36분의 4밖에 안 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낮은 위쪽에 그 막 4층, 5층, 6층, 7층 같은 이런 높은 층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제일 의미 있는 거 어디야? 낮은 층이야, 낮은 층. 낮은 층이 어디가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낮은 층에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면 훨씬 많으니까. 노를 좀 알겠나요? 그래가지고 1층까지 떨어지는 친구들을 묶어서 우리는 라이먼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이 라이먼 계열은요, 에너지 방출되는 거 계산을 해봤거든? 얘네들이 어디에 속하냐? 자외선 영역의 파장에 속해. 얘네들은 다 자외선이야. 자, 두 번째 영역은 발머 계열이라고 불러요. 이 발머 계열의 경우에는 2층까지 떨어진 애들을 다 통틀어서 발머 계열이라고 불러.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대, 빨주노초 파란무. 마지막 3까지 떨어진 친구들을 파셴 계열이라고 하고요. 이 파셴 계열의 경우에는 적외선 영역대의 파장이 발생을 합니다. 괜찮나요? 요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계속해서 그 파장과 관련된 배경 지식들이 내가 좀 필요해. 어떤 게 있냐면 E는 HF라는 식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무슨 식이냐? 요거는 빛에서만 적용이 되는 식이거든요. E가 에너지야. 우리가 보는 요 에너지 생각하면 돼. 에너지는 H는 상수입니다. F가 프리퀀시야. 진동수야. 그래서 에너지가 커지면 누구도 커져? 진동수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재밌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봐봐. 우리가 1층이고요. 여기가 2층이고요. 여기가 이제 3층이거든요. 그러면 요만큼이 4분의 3의 2K죠. 그쵸? 그 다음 2에서 3은 요만큼이 얼마야? 36분의 5의 2K잖아. 얘네 둘 4분의 3이랑 36분의 5 더하면 얼마가 돼? 36분의 32가 돼. 9분의 8이야. 3에서 1은 9분의 8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이런 걸 이제 리니어하다 서명이라고 하거든요. 1차 함수식으로 더해지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자, 봐봐. E1 더하기 E2가 E3라면은, E1 더하기 E2가 E3라면은, F1 더하기 F2가 F3가 되게 돼. 왜? HF1이 E1이고, HF2가 E2고, HF3가 E3니까. 그래서 진동수의 합으로도 뭔가 이루어집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C는 F 람다라는 식이 있어. 여기서 C는요, 원래 이 원본식은 V이긴 하거든. 근데 전자기파의 경우에는 전파하는 속도가 전부 다 빛의 속도 C로 들어가서 C는 F 람다라는 건데, C가 빛의 속도야. 근데 이 빛의 속도의 경우에는 일정합니다. 일정해. 변하지 않아. 불변값이야. F가 진동수지. 요 들립자처럼 되는 걸 람다라고 있는데 얘가 파장의 길이야.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진동수가 2배가 되잖아. 그럼 파장은 몇 배가 돼? 역수니까 2분의 1배가 됩니다. 여기가 물리랑 화학이 되게 좀 미묘하게 엮여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물리에도 힘을 줬고 화학에도 힘을 줬거든. 근데 요새는 화학은 힘을 빼고 물리한테 좀 막히는 느낌이야. 그럼 어떤 게 나오냐? 봐. 2에서 1이랑 4에서 2랑 에너지 차이가 몇 배야? 4분의 3이랑 16분의 3이야. 4배 차이야. 그치? 에너지 비가 4대 1이야. 파장비 1대 3이다. 이런 거 나와. 이런 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요 뒤쪽에 있는 게 나오면은 조금 심화로 다루는 애들이야. 나오면 좀 심화로 다루는 내용이고, 요 정도까지가 여기도 그럼 이렇게 된다. E1 더하기 E2가 E3잖아. F1 더하기 F2가 F3가 되거든요.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 식은 이렇게 된다. 람다 1분의 1 역수 더하기 역수가 역수가 돼요. F랑 람다랑 역수 관계잖아. 근데 요거까지는 화학에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내가 써놓기는 했어. 괜찮나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론적인 내용은 다 끝나기는 합니다. 한 판 더 써야 되구나. 쓰고 나서 한 판 더 쓸 거니까. 문제랑 연관되는 거여서 같이 좀 볼게. 한 판만 더 쓰고 관련된 문제 풀면은 오늘 마무리 될 것 같아.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냐? 이건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만날 건데,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가 가시광선 영역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 가시광선 영역들을 스펙트럼을 찍은 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스펙트럼이 파장값으로 많이 주어져. 그럼 이 생각을 해야 돼. 파장이 길면은, 지웠네. E는 HF, 그 다음에 C는 F라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커지면 F가 커지고 람다는 작아져요. 에너지가 작아지면 F가 작아지고 람다가 커집니다. 파장이 길면은 걔는 에너지가 세다는 거야, 약하다는 거야?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의 에너지 스펙트럼 파장을 찍어보면 어떤 방향이 나오냐? 여기에 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선이 하나 있고요. 하나에 하나. 그 다음에 요 정도의 이제 막 선들이 이제 두 개가 찍혀.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약한 게 누구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약하다는 게 파장이 약하다가 아니라 에너지가 약한 거야. 왜?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선이 파장이 길잖아. 파장이 기니까 에너지가 약한 거야. 이게 파장이 656 나노미터예요. 가시광선 영역으로 오는 애들 중에서 제일 약한 656짜리가 얘가 3에서 2입니다. 그럼 3에서 2, 그 다음에 약한 애가 누구야? 3에서 2보다 약간 센데 3에서 2 다음으로 약한 애가 4에서 2죠. 얘가 4에서 2야. 얘가 파장이 486나노미터입니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하다 보면 외워지더라고. 얘가 그 다음 약한 애 몇에서 몇이겠어? 5에서 2야. 얘가 그 다음 약한 애 6에서 2인 거야. 그러면 4에서 3은요? 4에서 3은 한참 가야지. 여기 가시광선 영역이잖아. 그래서 7에서 2, 8에서 2, 9에서 2, 10에서 2, 11에서 2, 12에서 2가 계속 이
조금 너무 촘촘하니까 사실 의미가 없어.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656, 486, 434, 410 이렇게 이제 나올 거야. 그래서 숫자가 지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문제에서 이거는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분석하는 거가 나와요. 볼 때는 어디서부터? 약한 거부터 봐야 돼. 왜냐면 이거 봐봐.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7에서 2, 8에서 2, 9에서 2, 10에서 2 가면서 점점 촘촘해지잖아. 이 촘촘한 지점은 내가 먹을 게 별로 없어. 그치? 약한 쪽이 듬성듬성 돼 있어서 먹을 게 많은 거거든. 괜찮나요? 네.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요. 소율이 혹시 그 문제 푼 거 얼마나 풀었어? 동의한 오비탈을 다 풀었고. 오비탈은 다 풀었고.